대한민국 대표팀이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는 혈투 속에서 결국 극적으로 역전승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동안 주장으로서 팀을 계속 이끌어주었고 이번 경기에서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결승골까지 프리킥으로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역시 손흥민, 역시 손흥민이다. 이 말 하나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장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왜 역시 손흥민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두 골에 대한 세밀한 분석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장면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PK를 얻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 중 하나가 페널티킥을 유도해냈다 라고 하죠. 세부 장면을 보시면 이건 정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유도한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러자 상대 선수 3명이 순간적으로 둘러쌉니다. 손흥민 선수를 기준으로 왼쪽 공간에도 얼바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반대로 돌면서 전진을 시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본인이 수비 여러 명에게 분명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좌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앞쪽 공간으로 공을 차면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밖으로 공을 빼서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 전개의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그러면서 상대 밀러 선수와 경합을 벌이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명 지능적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러 선수가 볼에 도전할 수 있는 거리만큼 정확하게 공을 차 놓아 상대의 도전을 유도하면서 그의 발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오른발로 공을 보호하며 다리를 걷어차게 해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수비수가 볼을 걷어내고 싶은 위치로 공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부터는 분석을 위해 다른 앵글로 접근하겠습니다. 페널티킥 발생 직전 상황입니다. 볼이 중간 지역에서 아주 탐스럽게 밀러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상대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른발로 공을 쳐내려 하고 있고 손흥민 역시 달려가며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돌파를 하려고 했다면 이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에서 공을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공을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발을 뻗어서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킥이 들어오는 우측 앞쪽으로 다리를 내뻗으면서 공을 보호함과 동시에 파울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대 수비의 발에 공이 닿지 않게 해야 파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오른발로 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다리를 가격하게 만들어 미친 페널티킥을 유도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가졌던 인터뷰에서 공격수로서 항상 상대 수비에 페널티킥 발생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완벽했던 움직임은 당연히 생각할 시간도 없이 훈련과 경험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온 움직임일 것입니다. 이 각도의 앵글로 느린 그림을 보시면 저 볼을 지키면서 파울도 유도하려는 손흥민의 오른발 움직임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가는 94분경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 역시 손흥민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이 따낸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은 연장전으로 이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경기 후 가졌던 인터뷰에 의하면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에게 직접 페널티킥을 차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페널티킥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부담감 쩌는 페널티킥이었을 텐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득점을 성공해준 황희찬 선수도 놀랍고 그 상황에서 동료를 믿고 페널티킥 전담 키커에서 기회를 후배에게 넘겨주는 손흥민 선수 역시 진정한 팀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서로 차겠다고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우리 대표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 결승골 장면을 분석해볼 차례겠군요. 오늘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손흥민이 만든 기회에서 동점골을 넣어준 황희찬 선수, 연장전 102분경에 미친 돌파로 천금 같은 프리킥을 유도해 반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직접 슈팅은 다소 어려운 각도에서의 프리킥. 하지만 피지컬이 좋은 호주 선수 11명 전원이 박스 안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을 통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흥민의 가마차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우선은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의 위치와 각도를 잡아주고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상대 벽 앞에 이재성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무릎을 꿇고 두 다리를 기역자와 니은자를 만들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 키퍼가 우리가 킥을 하는 동작과 공이 처음 출발해서 날아오는 궤적을 볼 수 없게 시야를 막아주는 플레이입니다. 이들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순간 빠르게 고개만 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벽을 보시면 장신인 수타 선수 옆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2명의 선수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프리킥의 베스트는 우리 선수들이 가려주고 있는 벽을 스타트 궤적으로 삼아 날아가고 상대 벽에서 저 키 작은 선수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킥의 경로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의 프리킥 궤적은 정확하게 이재성과 양현준이 가리고 있었던 이 방향을 넘어 상대적으로 낮은 벽을 만든 이 수비들 사이에 갈라진 공간을 지나가며 날아갑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킥을 들어가는 동작부터 볼이 출발하는 시점,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 초반 궤적을 보며 빠르게 세이브 동작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궤적으로 공이 날아오면 키퍼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중간 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갈라진 벽 사이에서 공이 확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 그대로 키퍼 입장에서는 갑툭 튀인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러면 키퍼의 반응은 당연히 한 박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킥이 궤적만 죽였던 게 아니라 속도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호주 키퍼가 달려와 다이빙을 했음에도 스타트 자체에서 이미 타이밍을 빼앗겼고 킥마저도 너무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슈팅을 완벽하게 쳐내지 못하고 결국 골망을 흔드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손흥민입니다. 미친 페널티킥 유도와 미친 프리킥으로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든, 아무나 쉽게 그에게 감히 미칠 수 없는 손흥민 선수, 정말 그에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 00시에 4강에서 요르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걱정거리 역시 있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준결승전에 나설 수 없다는 점, 황희찬 선수가 위험한 상대의 태클로 살짝 쩔룩거리면서 교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전경기 풀타임에 2경기 연속 연장전 소화, 게다가 짧았던 이번 경기의 휴식일까지 겹치며 경기 도중 엉덩이 또는 햄스트링 쪽을 만지며 쩔뚝거렸다는 점, 결국 우리 공격의 핵심인 빅리그 해외파 4명 중 1명의 결장과 2명의 컨디션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기본 전술에 워낙 문제가 많아 보이고 선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대표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대 적장이었던 호주의 아놀드 감독 역시도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며 템포가 빠른 경기에 익숙하다.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허스퍼,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라며 핵심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대해 인정했을 정도로 이들의 경기에서의 영향력은 자타공인 최강인 것이 팩트니까요. 부디 남은 휴식일 동안 몸관리와 휴식을 잘 취해서 반드시 4강에서 요르단을 잡고 대망의 결승전에 올라 꼭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우리 붉은 악마들 모두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